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출한 논문은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권 근거 입법 이슈 분석입니다. 현재 이제 교사들이 이게 다양한 교권 침해, 그러니까 교육 활동을 할 때 침해가 있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생활 지도를 바르게 해서 또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있고 꽤나 심각하다,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단체는 보고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교권 침해 행위는 외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아주 심각한 것을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일본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핀란드도 그러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권 침해 사례를 근거로 해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도권을 부여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정상적 지도 과정에 대한 민원, 또 법적 분쟁 시 법적 대응, 또 문제행동 학생 교육 치유 근거를 마련해달라, 그리고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마련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이미 마련해서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시안이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시안 소개가 추진 배경부터 시작해서 방안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이 상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과연 그렇다면은 입법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데요. 이 제시된 입법 법안이나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제시한 안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고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타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는 실질적인 생활 지도권 부여, 그 다음에 이를 요청했는데 그게 타당한지, 또 법안은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법안과 관련 제도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요청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서 근거 자료와 사례, 또 생활지도권과의 관계도 살펴보고요. 현행 제도와 생활지도권 신설과의 관계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법안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권 추락 및 교권 침해 사례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법의 미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법을 만들어도 해결이 되겠지만, 법의 미비가 원인이 아니라면 법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권 보장 관련 법 규정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서 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광주운암초등학교의 학교 규칙, 학생 생활 규정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교사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제 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학교 규칙으로. 그래서 규칙에 가보면 학교 교원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를 해서 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는 징계 처분, 그러니까 징계 유형으로 예를 들면 훈계 처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존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법과의 이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기존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이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펴보니까 이미 학교 교칙, 생활 규정 이런 데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야 거기에 부응하는 법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 미국의 사례를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시사점을 도출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해서 학생 생활지도권 입법 방향만이 아니고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말미에서는 추가로 간단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법을 분석했고요.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교육자로서는 교감과 교사, 그리고 교수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교사 경력이 있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면담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 방향 타당성 검토, 그래서 지금 이태규 의원하고 강덕구 의원이 제시한 그 안을 간단하게 했는데, 핵심은 여기에다가 이제 보니까 침해 행위를 했을 때 이 관여하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 현재는 그러니까 학생이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이 인권 침해하거나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행법이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더라. 이걸 가지고서 이태규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그 다음에 교원지휘향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이태규 의원이 제시한 안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렇게 보면은 인권 보장 그래가지고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상징적인 걸로 보이고요.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미리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법의 근거에서 학교 규칙에가 대부분 다 들어있다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용을 내려가 보면요, 이제 여기에서 초중등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의원은 또한 교원 지휘향상법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규 의원이 교원 지휘향상법에 대해서 이게 쭉 방향, 개선 방향을 해놓고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이제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 이것도 여기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다가 따로 포함을 시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지체 없이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한다. 이런 내용까지를 포함시키고 있고, 그 외 여러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였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먼저 근거 자료의 타당성이라고 했던 것이 거기에 예로 든 사례들을 봤더니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은 실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못하고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널리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이러한 일반적인 침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정말 더 클 것인지, 이러한 이론적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제가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권 침해 증가 원인이 법미비가 아니라
교사의 권위 추락을 비롯한 사회의 보편적인 권위 상실 현상에 의한 것이 크다. 그렇다면 법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완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의 조례와 규칙을 통해서 먼저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또 아동학대 금지법이랄지 학교폭력 예방법 등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권위 추락과 법적 대응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 이제 하나로 권위 추락의 시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게 뭔지, 권력이라는 게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권위를 실은 이렇게 해봤더니, 권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은 자발적 복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발적 복종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런데 왜 현재 와서는 그게 먹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자발적 복종을 하지 않는 시대, 이 교사들이 무기력한 존재가 되도록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이러한 그 법만 가지고서 법으로 가능할 건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사들이 직접 훈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직접 훈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그게 현재도 이미 학교 교칙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더라. 그렇다면은 왜 그럴까? 그리고 여기에 봤더니 오히려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자제력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그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치원 교사 혹은 보육원 교사들이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결국은 자제력이 고갈되면 폭발하게 되는데, 우리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만약 자제력이 고갈되게 되면 우리 이제 자제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폭발하게 되는데, 그때 훈계라고 하는 것도 주로 교사들이 자기의 자제력이 어느 정도 고갈된 상황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훈계를 하게 되면 대부분 경우에 아동 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동 학대의 범주에 정신적인 피해도 들어있고요. 그건 이제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것도 전부 아동 학대 범주에 들어가는데, 교사가 아동에게 훈계를 한다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어떤 화를 내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폭력 또는 폭언, 모욕 이런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교사가 그렇게 했을 때 아동은 이게 아동 학대라고 이렇게 대응을 하거나 또 교사의 자제력을 오히려 한계를 시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교사가 무너질 수 있고, 그러게 되면 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훈육권을 행사할 경우에 오히려 학생은 교사의 훈육을 정서적 학대로 느끼게 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행위를 아동 학대나 학교 폭력으로 신고 고소할 수가 있게 될 거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생활지도권 부여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과 학습 효과 제고인데, 이렇게 자꾸 생활지도권이나 훈육권이 로 인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학교와 교사의 에너지, 시간이 허비가 되고 또 그 학생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훈육권 부여는 교원이나 교육에 모두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행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이렇게 광주 운암초등학교 사례를 가지고 봤더니 현재도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생활규정에서 학급 및 수업에서 이런 태도를 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살 거다. 그래서 교사의 상담, 환경 조성, 시정 요구, 훈계, 훈육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분정조정도 신청할 수 있고, 교권부에 구제 신청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고요. 또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의해서 학교의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 훈계한다. 그런데 학칙에 보면은 그것을 전부 그 우남초등학교 경우에 학생생활규정 5조에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는 교사의 권한으로 연결을 해서 교사에게 위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생활규정 6장에 보면은 징계를 위한 선도위원회 구성, 기능, 목적, 원칙, 사안 설명, 심의, 징계 종류, 기간 이런 게 아주 상세하게 다 되어 있고 훈계 처분이라는 것도 이미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 처분의 방법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이걸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번거로움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거롭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만들 제도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아동학대랄지 학교폭력과 상충하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강덕구 의원은 징계권과 지도의 권한을 분리하고 지도권을 확장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한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훈계 처분을 신청하면 동료 교사나 교감한테 역량이 부족한 교사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느 정도 꺼려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제가 제시한 것은 집단생활지도체제 혹은 훈육 및 징계체제를 교칙에 만들어서 개인이 아닌 집단 권위에 의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걸 제시했고요. 여기에 지금 학생 인권 강조 문화가 있는데 현재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에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그 광주 같은 경우에 규정이 학생 인권에 대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또 법에다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밑에서 쭉 내려가 보면은 그외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학교 교칙이라고 하는 인권보호 이런 것들이 과거에 교사에 의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줘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처벌법 및 학교폭력 예방법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이제 학부모가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조금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법에 있는 신고 의무 조항 중에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이 신고 의무를 별도로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지도권 신설을 했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위헌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이 아동학대 범주가 워낙 넓게 되어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큼 강하게 소리 지르고 비난하는 것 이런 것까지 또 욕설, 협박, 모욕까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교사 생활지도권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주지 않는 한 이렇게 면책특권을 주지 않으면 이 처벌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 또 이제 심지어 생활기록부 등재까지 있는데 생활기록부 등재를 꺼리는 학생과 학부모는 아동신고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제 그렇게 되면 교육활동이 오히려 위축이 되고 그것은 입법 취지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사 스스로가 판단하고 처분하는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처분에 대한 면책특권의 부여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교원의 교육활동도 예외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수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제가 여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 극히 예외적이다. 이걸 깨닫도록 하고요. 또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지금 보면은 아동학대를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수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는 어떻게 연수를 해야 되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필요하고 이제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멘탈을 길러주는 때도 됐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보호 지원 제도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학부모의 고소가 무죄에 해당할 경우가 높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교육청이 직권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원지휘법과 학생 생활지도권과 관련해서도 그 교원지휘법에서 말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이게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바라보면은 이 경우에도 이 아주 심각한 것들을 얘기를 하지 단순한 내용을 포함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광역시의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제시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를 보면은 침해 행위는 아주 심각하고 통제가 어려운 수준의 침해 행위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것에 대한 것도 좀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은 바꿔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권에 대한 것을 지금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제도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했는데 오히려 학부모들은 이제 교사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학부모 부분보다는 교사 부분에 문제가 있는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요. 미국 사례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 사례에서는 그것 때문에 교사에게 격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에 대해서 텍사스주 교육법을 제가 사례를 살펴봤고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인데 수업 중에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그런 사람 그래서 교사가 그걸 기록했다가 이제 중첩이 되면 하고요. 심각할 경우에도 바로 격리를 하는데 이 격리는 바로 학교의 담당자 학교에 바로 연락만 하면 되도록 돼 있어서 이제 교장이 와서 데려가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사가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존슨 크리크 교육청의 사례도 보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우리나라 교사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이 잠정적 격리 조치권을 부여를 하고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이걸 할 때 아주 절차도 간단하고요. 교장실에 연락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데려간 이후에는 교사에게 별다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인 또 갑자기 발생하는 격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을 격리실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주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인 훈계권, 훈육권,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미국 사례에 보았을 때 이렇게 격리권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일상적인 수업 방해 행위를 막는 그런 방법이 되고 혹은 과격한 행위도 당장 막는 방법이 되겠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런 걸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교장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겠는데 우리나라 교장들의 현재 그 역할이나 역량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근거입법 관련 이슈를 정리를 했고 방향도 제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핵심 이슈가 교사에게 직접적인 훈육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이 자제력이 자제력이 소모성의 유한한 자원임을 고려할 때
그리고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 훈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훈육권 부여는 득보다 실이 크다. 따라서 거기에 면책특권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직접 교사가 뭐 판단해서 처분하는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면책특권 부여가 현행 법적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위헌적 요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그 격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요약 부분에서는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뭐 그러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뭔지 했는데 핵심은 이 격리권 부여 쪽으로 주어지고 이러한 격리권을 부여할 때도 상당히 절차를 간소화해서 교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훈계 처분권이나 훈계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면 교사들이 꺼리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권 침해 증거 원인이 법보다는 교사의 권위 추락을 비롯한 사회의 보편적인 권위 상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을 만든다고 해서 완화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학교 교칙에다가 집단적 권위 확보를 위한 수업 일구 제도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도는 또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에 상세히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금 정확 한 30분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서둘러서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내용들은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논문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바라보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